안녕하세요. 탐구하는 아시탄기의 박수희입니다. 오늘의 도서 리뷰는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에세이고요. 현대인들이 흔히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공감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긴 내용이라 간추리자면 저자의 아버지가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한 포인트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 아빠를 다른 지점까지 태워다 주는 일을 어머니께서 직접 하셨는데 그때 어머니와 저자가 함께 같이 이동을 했대요. 아버지는 운전석에서 내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또래의 손님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회색빛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그 손님은 정말 묘한 웃음을 지으며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지갑에서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어 내게 주었다. 손에 들린 지폐를 보면서 웬 횡재냐며 입술을 실룩거리고 눈을 반짝이던 그때 손님의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었다. 딸을 이런 곳에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라면 절대 딸을 이런 곳에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 손님의 말을 곱씹어 보자면 나의 아버지는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기쁨으로 받은 그 돈은 가진 자의 동정이었던 것이다. 저자의 아픔이 많이 느껴지는 사례였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기 반성을 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그 사람을 위한답시고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제가 제 기억에도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러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살면서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내가 본의 아니게 정말 이렇게 이분은 약간 깎아내리려고 했던 의도가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은데 제 딴에는 그 사람을 위했는데 정말 진심을 다해 그 사람을 위한 일이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을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마음 수련을 하게 되네요. 수련을 하면서 자학은 가장 나쁜 행동이고 나쁜 감정이지만 자기 반성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는데 오후에 여러 사람들과 일을 겪으면서 제 자신이 많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또 자학에 빠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저 자신을 용서하고 다음에는 또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겠노라 다짐하며 육아서도 100권 가까이 읽고 온갖 종류의 육아 강의도 틈틈이 들었는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라도 된 듯 매 순간 난간에 부딪혔다. 그래, 이 시기에는 엄마 아빠가 몸으로 놀아주는 게 최고지. 살 비비며 뒹굴고 햇볕 아래서 뛰어놀고 여름이니 시원한 물가에서 물장난 치러 가는 것. 그만한 선물이 없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몸으로 놀아주는 것은 그나마 젊은 나는 30분, 나보다 늙은 남편은 10분. 우리는 겨우 그 정도만으로도 이미 지쳐서 뻗어버리곤 했다. 다른 집을 따라하다가는 금세 백기를 흔들며 장렬히 전사할 것 같아서 해줄 수 있는 것 딱 3가지만 찾아보기로 했다. 하나,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 캠핑을 떠나지는 못하지만 아이가 어디든 가고 싶다고 할 땐 빈 가방이라도 들고 문을 나설 것. 둘,
물을 겁내는 아이 앞에서 물에서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물가에 앉아 발을 조심스레 담글 때까지 곁에 있어줄 것. 이런 2개에서 막혔다. 해줄 수 없는 것은 10개라도 빼곡하게 쓰겠는데 해줄 수 있는 건 없어도 너무 없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의 밤. 이리저리 뒤척이는 아이를 토닥여 재운 후 드디어 마지막을 채웠다. 셋. 하늘을 다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높이 날아가는 아이를 보며 미련 없이 손은 들어줄 것.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많았어요, 저는. 저는 항상 딸이 갖고 싶었는데, 외동딸이 갖고 싶었는데, 딸을 낳고 나면은 항상 막 예쁜 드레스나 원피스를 입고서 굉장히 우아하게 왕비와 공주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상은 진짜 막 맨날 새로 사준 옷도 반나절 만에 막 가위질을 해놓지를 않나. 진짜 막 굉장히 활달한 딸내미를 키우고 있는데 항상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늘상 저는 좀 죄책감을 많이 달고 사는데 육아에 관해서는 그 죄책감이 굉장히 극에 달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라봉이한테 친절하지 못하게 대했던 거, 자상하지 못하게 대했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통제 안 되게 그렇게 나가고 그거를 굉장히 또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영상을 그렇게 찍어서 보니까 자기 객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엄마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가장 최근에 업로드 됐던 것 중에 제가 마이솔 수련한 지 2주년 됐다고 했던 영상에서 라봉이한테 좀 틱틱거렸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라봉이가 엄청 거기서 까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서 막 라봉이 아빠랑 좀 라봉이에게 소외감이 들게 하지 않았는가? 좀 불친절하지 않았는가? 속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영상을 찍은 걸 보니까 그렇게 퉁명스럽지 않더라고요. 늘상 엄마는 더 많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아이한테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쁜 부모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정말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도록 일상스러운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말투와 행동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그런 것도 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되게 막 이 부분은 너무 호응을 못 해준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정성스럽지 못한 거 아닌가, 바보 같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 의외로 전에 그때 그 워크샵 찍었던 거 영상 보면서 그때 워크샵 기다리면서 다른 도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는 모습을 찍었던 거였는데 그냥 또 제가 보기에 저 그렇게 못난 사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되게 상대방 말에 열심히 호응해 주려고 노력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못해준다 이런 문제에서도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
자기 객관화를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그냥 그랬는데, 세 번째가 하늘을 다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높이 날아가는 아이를 보면 미련 없이 손은 들어줄 것. 많은 육아 전문가와 저번에 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 부모가 아이에게 해줘야 할 것은 독립이래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 높이 날아가는 아이에게 위험해, 안 돼,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거,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 그걸 하면 그렇게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해 주는 게, 그렇게만 해도 최고의 부모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가까이에서 날 오래도록 지켜보던 친구가 물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친구가 말을 바꾸어 물었다. 뭘 그렇게까지 바쁘게 사냐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번엔 내가 물었다. 그래서 넌 괜찮아? 라고.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친구가 이때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벽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다른 도반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막 모여서 수다를 떠는 것도 좋기는 좋아요. 네, 저를 많이 끼워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도반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뭘 원하는지 한번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명확해요. 지금 나왔어요. 저는 3, 4, 5 모여 수다를 떠는 것도 좋아하지만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혼자서도 잘 노는 타입이거든요.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미 충분히 느끼셨겠지만, 혼잣말 진짜 잘하고, 혼자 놀이 진짜 잘하고, 소꿉놀이도 하고, 게임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진짜 대체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 행위들을 좋아해요. 근데 사실 그래서 요가를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전에 느낀 건데, 드리시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드리시티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시선이에요. 시선을 코끝을 바라보나, 배꼽을 바라보나, 뭐 천장을 바라보나,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군데 돌아다니지 않게 시선을 제한을 해서 내 집중력도 기르고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그런 건데, 제가 집중력 없이 굉장히 산만하다 보니까 드리시티를 여태까지 지키지 못하다가 한때 우울했었을 때, 그때 주변에 대해서 너무 영향받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정말 드리시티 움직일 때마다 계속, 바뀔 때마다 계속 코끝을 바라보면서 완전 정말 통제를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아, 이래서 드리시티를 지키라고 하는구나 깨달았어요. 타인에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1시간 반이라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오롯이 정말 이 우주상에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뭐 자기 개발을 하든 놀이를 하든 혼자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이거를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서운한 감정도 이해해요. 날 안 만나주고 하면은 이 사람 나 싫어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특히 요가 간다, 요가 가야 해서 안 된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수련을 할 때는, 수련 전에는 당연히 못 만나는 거고 먹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일단 오전 시간이고,
수련이 끝나고 나면 일단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로해요. 그래서 수련 끝나고 나면은 요즘은 좀 덜 그런데 그 전에는 꼭 낮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그 낮잠 자고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간에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호 존중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존중이 이해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바쁘게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사는 거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바쁜 걸 선호해요, 사실은.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드는 타입이기도 해서 일부러 이렇게 사는데 이거를 너무 일에만 치중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나 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모인다. 나만 보면 다른 사람의 험담을 쏟아내는 사람.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떻게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나치게 홀대하는 사람. 모든 것을 자신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 다 살면서 한 번씩은 최소한 한 번씩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죠. 나는 가까이에 이런 사람이 늘어나면 내게 적신호가 왔다고 느낀다. 한 번쯤은 진지하게 나를 되돌아봐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가 되는 셈이다.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지금 나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곁에 있는 이들을 배려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잠시 끊고 나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유난히 이상한 사람들이 곁에 많아졌다는 것은 아닌 척해도 지금 나의 관심사가 그것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 비슷한 때에 비슷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법이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저는 지금 좋은 에너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지금 제가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런 에너지를 필요로 했고 제가 정말 필요로 했다는 거 알아요. 저는 약간 내 생각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가를 계속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렇게 변할 준비가 되었었고 제가 변하고 나니까 혹은 그분들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좀 좋은 에너지의 사람들을 못 만났어요. 아닌 척해도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다거나 교양 있게 말하면서도 그 사람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말을 한다거나 혹은 저를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 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박이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특히 잘해주려고 했었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이제 나도 짐이 무겁거나 내 몸이 무거워도 억지로라도 들어준다거나 혹은 동네에 차량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차량 봉사를 한다거나 근데 심지어 저는 장롱면허예요. 진짜 운전을 못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었죠, 한때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아니까 이제 또 그분들은 저를 그런 점을 이용을 하려고 했고 제가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끊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거절을 하니까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더라고요. 모든 것을 자신의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많았는데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폄하하고 원망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은 저도 그 당시에 그런 에너지가 저도 알게 모르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그런 점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자학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제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그걸 통해서 제가 변화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고, 배우는 것도 많았고, 특히 이제 뭐, 저는 요가가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요가를 다니면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거기서 만난 분들이 정말 생각이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많았는데, 그것도 그 전에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지 못했던 관계에서 여기서 이제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뭔가 새로운 걸 갈구하게 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전에 만났던 모임도 전에는 막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만났을까 그러지 말 걸 후회도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이런 과거가 있으니까 이런 현재와 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크게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소재가 굉장히 많아서 그게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 수고했어요. 나마스테.